꼬꼬무, 강선우, 갑선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 매체가 끊이지 않는 갑질 의혹에 강선우 후보자를 빗댄 표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질 의혹이 터져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강행을 결정한 직후에도 전직 장관에게까지 갑질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례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에게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진영에 있는 정권에 있는 장관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신의 진영에 있는, 그래서 자신의 진영의 정권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여가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겁니다.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했대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그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봤답니다. 정영애 전 장관도.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 해바라기 센터를 강서구에,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의 지역구에 설치하기가 어려웠고, 그걸 전달을 했더니 강선우 후보자가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얘기는 정영애 전 장관에게 직접 했는지 아니면은 당시 여가부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강선우 후보자 당시 의원이 장관 혹은 장관과 함께 근무하는 여가부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김성태 대표님,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죠. 네. 정말 이게 보자진 갑질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예산 갑질, 예산을 볼모로 가지고 자기가 지역에 해난 사업을 하나 유치하고자 했던 그 부분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는 그런 주무부처 여가부 전, 그러니까 정영애 장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거 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만류를 했지만은 자신은 이걸 한마디로 징벌적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지역의 정책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뒷받침해내지 못하는 그런 여가부 장관이라면은 이 징벌적 예산 삭감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당정 관계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간 운영 병비, 그것도 이제 사업 비용이 아니고 기간 운영 병비 같은 경우에 이 돈이 없으면은 그 기간 자체가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필수적인 돈인 사업 거죠.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을 하나 그냥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기간 그 운영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정영희 장관이 가서 싹싹 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겨우 그 예산을 일부 살렸지만은 그걸 오죽하면은 자신의 진영, 어찌 보면 후배 장관이 되는 저분에게 자기의 저런 뭐 굳이 입장을 갖다 필요가 안 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임명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임명을 국회 재송부하는 그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이런 사람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일 국회 재송부해가지고 임명 동향이 다시 가결돼가지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10일 기간만 경과하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어제 뭐 우상호 정무수석 입장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의 어떤 뭐 신기나 대통령의 이부자리 좀 잘 깔아줬다가 해서 이런 사람들 장관 시키면요,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무런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예산 갑질 정황을 뒷받침하는 공식 문건도 공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함께 보시죠. 자, 장관 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문서가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그냥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나 포기하면 되는 사업 경비가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여가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그 경비를 삭감하겠다라고 나섰던 겁니다. 이게 징벌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럼 징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나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요구를 한 게 자기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해바라기 센터가 그 성폭력 피해자들 초기에 증거물 제취하고 나중에 경찰로 송부하는데 그리고 피해자 진술 조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를 구하려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대병 목동병원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없어서 이건 힘들겠습니다, 의원님. 했는데 안 돼? 뭐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을 부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복으로 지금 예산을 깎은 상황이라서 과연 의원직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그 지역구의 그 민원 해결을 위한 갑질에 활용을 해도 되는지 이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긴 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갑질했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초선이었던 강 후보자, 그러니까 21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딱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초선 1년 차, 혹은 좋게 봐서 2년 차였는데 그때 정영애 전 장관은 게다가 이화여대 20년 선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인 현 장관을 불러서 예산으로 갑질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정말 예산 삭감하겠다 으름장 놓고 결국 장관은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래서 예산은 없었던 일로 하고 예산 삭감은 없었던 일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들의 그 지인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지금 강 후보자 측에서의 입장은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뭐 전직 장관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무리하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성치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강선우 후보자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정영애 전 장관이 무슨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거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객관적 팩트들 아까 우리가 상임위장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질의하는 것, 정영애 전 장관을 질의하는 영상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삭감됐던 것 그리고 징벌적 삭감이라는 그 문서도 표현이, 남아 있는 네. 것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뭐 혹시나 다른 진영 개파를 달리하는 네. 그런 사람이 악의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정영애 전 장관이 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저런 글을 올렸을 거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건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일단은 그 지난 주말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 철회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부분도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는 계속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접하게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던 강선우 후보자를 직접 지명 철회하는 부담스러움이 매우 컸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이다. 그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이제 공은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가 알아서 하든 아니면 저는 후보자가 알아서 하든 거기에 넘긴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기회를 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명 처리를 해버리면 후보자한테도 타격이고 양쪽 모두에게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임명한 사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걸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이 정도 그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장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더 나왔다면은 저는 본인이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했고 네. 그리고 이재명 당 대선 후보 때도 열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가장 영순위로 다뤄져야 되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정부를 일단 성공시키고 그리고 지금 갑질 의혹 나온 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처절하게 반성하고 좀 다른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전 정치 계속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저는 본인이 이번만큼은 결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그 워딩 중에서 지금 성추현 부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지명 철회를 결정한 반면에 강선우 후보자는 살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의견들 중에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많이 감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김성태 대표님 예. 결국 인사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겠지만 무언가 책임을 여당 대표에게 떠넘기는 듯한 어떤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네. 나름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 19일 날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지금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실에 조치를 해가지고 뭐 자신이 이렇게 인사 내정한 이 장관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6명 정도는 낙마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내정자예요. 그런 의견 수렴까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거쳐놨고 결론은 행식은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여가부 장관 내정자 강선우를 강력하게 임명해달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준숙 교육부 장관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명철회라는 상당히 전공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이렇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리가 있다 싶으면은 뭐 그러니까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살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 뒷받침을 위해서 자신이 막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자진 사퇴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이준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역량과 능력, 도덕성 모든 게 다 문제 있다. 국민 여러분 존중한다. 대래 이게 뭐 그래서 전공법으로 그냥 지명 철회다. 네. 그래 하면서 이제 이 강선우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명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어떤 그런 현역 불패 아무리 좋지만은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게 장관 내정했다가 만약 낙마를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사망 선고랑 마찬가지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걸 이제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 임명권자들 대통령실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은 상당히 심사숙고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강선우 장관에 대한 내정자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이 있다면은 강선우 장관 내정자 자신도 요 텀은 자신이 그냥 자신이 자신 사퇴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 갑질 문제로 이제 상처 입은 보좌진들 잘 아우르고 네. 추스려주고 또 이번 정영애 장관 오직하면 2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하는 그동안의 자기의 정치적 족적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쭉 네. 그걸 추스려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아직 임기 5년인데 그때 가서 장관 해도 되거든.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진 사퇴가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자진 사퇴가 그 카드가 남아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정영애 전 장관이 장관이던 시절에 해바라기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집요하게 따져 묻는 강선우 후보자의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한 개 차이로 4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 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권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주는 거 아닙니까?